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건버드 2편입니다. 이 게임 많이들 아시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한 인기가 있는 슈팅 게임이기 때문에 이식도 참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드림캐스트로 이식된 버전이죠. 성우들의 음성 더빙에다가 드림캐스트 전용 히든 캐릭터 모리건도 등장을 하니까요. 모리건은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고요. 오늘은 어떤 캐릭터로 플레이할까요? 궁금하시죠? 출발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모두 5명. 하지만 물음표로 가면 방향키 위로 하면 모리건, 아래로 하면 아인. 오늘은 아인으로 갑니다. 아인 등장. 로딩이 있죠. 금방 넘어가는 로딩이고요. 항상 게임 초반에는 이 게임이 언제 나왔는지 말씀드리는 거 저만의 룰이고요. 이 게임은 1998년 12월에 오락실에 첫 등장을 했습니다. 슈팅 게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 사이크에서 만들었고요. 게임의 시대 배경이 있습니다. 1914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 게임의 1편은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부터 4년 후를 배경으로 게임이 시작이 되었고요. 버튼은 3버튼을 지원합니다. 항아리가 나왔죠. 항아리가 나오면은 저렇게 점수를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타이밍에 특정한 곳을 지나가면은 항아리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서도 항아리가 나오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벌써 이 게임의 메인 악당들 등장이죠. 오락실 버전도 그렇고요. 어느 기종으로도 성우들의 음성 더빙이 된 이식 버전은 없는데 드림캐스트만 유일하게 성우 음성 더빙이 나오기 때문에 드림캐스트 이식 버전만의 가치가 있죠. 이번 스테이지는 미국의 서부 1차 형태의 보스의 이름은 데킬라 그라운드. 사이클 슈팅 게임의 매력이죠. 1차 형태에서 2차 형태로 변형이 될 때 로봇으로 변신한다는 거. 이거 정말 소년들 참기 힘들죠. 로봇이라니. 로봇이지만 다리 대신에 바퀴가 달려있고요. 각 부위별로 파괴가 가능합니다. 섭한 보스는 아주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죠. 두 번째 스테이지는 눈 덮인 마을이 보이네요. 여기는 일본 스테이지입니다. 사이클 슈팅 게임은 4개의 기본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 4개 중에 3개가 랜덤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4판부터는 고정 스테이지 진행이 되고요. 4개 중에 3개를 만나는 랜덤이지만 그래도 내가 선호하는 스테이지도 있고 쉬운 데 있고 어려운 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락실에서 이 게임 플레이할 때 처음에 내가 싫어하는 스테이지부터 걸렸다면은 오늘은 게임이 좀 쉽게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잖아요. 첫 판, 두 판은 게임이 할만하니까요. 하지만 싫어하는 스테이지를 세 판째에 만나면은 정말 목숨을 안 잃을 수가 없죠. 아니면 폭탄을 많이 사용하던가.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을 가죠. 뒤에서는 전차가 따라왔습니다. 1차 형태 철갑 대음양. 저는 일본 스테이지를 3번째에 만나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2번째 만나서 할만하겠군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차 형태 철안 대음양. 범블비가 생각이 나는 외형이죠. 색깔도 그렇고요. 상하 좌우로 움직일 때는 스모 자세를 취하면서 움직이죠. 일본 스테이지답게요. 총알이 안 날라오니까 더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가 됐네요.
今頃容体を悪くしているのでは。 시작하자마자 단풍나무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고요. 성벽이 보입니다. 여기는 영국 스테이지고요. 나머지 하나의 스테이지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바다 스테이지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에 이탈리아보다는 영국이 조금 더 저는 쉽게 느껴지거든요. 영국 스테이지는 오락실에서도 잘 플레이를 못했던, 이상하게 영국 스테이지는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로봇이 등장하고 포탑이 있는데 성벽 위의 병사들은 창과 방패를 들고 있죠. 슈팅 게임이니까 우리 주인공들 공중에서 싸우죠. 우리가 플레이하는 아이는 다다미 하늘을 나는 다다미를 발판 삼아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このマシンは今までのとは違うのよね。大丈夫なのかいギミック。失敗は許さないわよ。 방금 픽 소리 들으셨나요? 3단계 게이지가 가득 찼다고 소리로 알려줬습니다. 이 게이지 모으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게임 중에 딱 한 번만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이번 스테이지에 2단계 보스한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거대한 초거대 폭격기거든요. 각 부위를 돌아다니면서 파괴를 하고 격추를 시켜야 하지만 2단계 최종 형태의 로봇을 만날 수 있고요. 커다란 덩치만큼 어지간히 폭발시켜서는 격추가 안됩니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종 형태 아이네 3단계 차지샷. 정말 어렵게 모아서 한번 사용한 건데 허무하게 빨리 끝났죠. 3つ揃ったでござる。何？次は北極でござるか。レッツ裸侍。 네 번째 스테이지부터는 고정된 스테이지입니다. 아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북극으로 가는 중이고요. 100% 공중 스테이지입니다. 아, 게임의 난이도는요, 이지 모드로 했습니다. 모두 7단계가 있는데 저는 네 번째 단계고요. 마리수는 혹시 몰라서 한 마리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오락실은 세로 비율이 길잖아요. 보시는 플레이 화면은 세로 비율 길지 않습니다. 오락실 공략 방법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 난이도로 해야지 그나마 좀 할만하고요. 화면이 좁기 때문에 총알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가 있진 않아요. 급할 땐 폭탄이 최고입니다. お前たちって本当に役に立たないね。シャーク様送ってやんや。 네 번째 스테이지, 여기는 완전히 공중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만 볼 수 있는 동전이 안 나오는 스테이지였고요. 정말 이번 스테이지부터는 난이도가 급상승한 게 느껴질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요? 아인의 폭탄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소년들이 내 눈! 그러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그 장면이고요. 폭탄을 사용하면은 적 총알이 장미꽃으로 변하는 거는 좋은데 아인의 표정과 동작과 장미꽃이라니 묘하게 좀 그랬죠. 지금 막 지상에 거대한 구멍 위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 스테이지는 저 구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총알에 맞기 직전에 폭탄을 사용하면 나이스 봄이라고 곱하기 2가 나왔죠. 두 발의 총알이 우리한테 위협적이었다는 건데요. 저 숫자가 높을수록 짜릿하잖아요. 높은 숫자 받으려고 폭탄 아끼다 죽은 적도 많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奇怪な大穴発見。さてはあの中でござるな。 다섯 번째 스테이지, 드디어 북극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총알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저게 녹색 눈 위에 우리의 다다미를 올려주면은 어렵지 않게 총알을 피할 수 있고요. 포탑을 장착한 적 공중 비행기가 나타났는데 그냥 앞에 있는 놈들 차례대로 없애주면 됩니다. 먼저 나온 놈들 없애려고 순서 바꾸면은 다 먹고요. 얘네들은 최대한 버티다
이렇게 폭탄 한 방으로 마무리를 해줘야지 되고요. 작은 로봇을 타고 나타났죠. 쟤네들의 이름은 공적단 퀸 파이레츠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막을 모티브로 했죠. ここまで来れたことは褒めてあげるよ。でも万能薬は私さっさとそれをおよこし。 건버드 1편에서도 사막이 등장을 했지만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2편에 오면서 사막의 기본적인 복장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촌스러움? 그래야 사막답죠. 1차 형태 록 건너가 파괴되면서 엔진룸이 분리되더니 갑자기 2차 형태 록 건너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사륜안을 발동을 해야지 됩니다. 적 총알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저 두꺼운 총알을 치면은 죽습니다. 여기선 폭탄. 어우, 나이스봄 7이 떴습니다. 이럴 때 짜릿하고요. 어휴, 저 안에 안 들어간 게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사륜안. 자, 사륜안으로 잘 보이시죠? 이때 칼질. 아, 역시 아인 하면 칼질이죠. 최고의 파괴력입니다. アスカアスカアスカアスカ 화면 아래쪽에 멀리 지평선이 보입니다. 동그랗게. 북극의 거대한 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 속으로 들어왔고요. 지구 속 지구 대담 아시죠? 그 이야기를 게임에 잘 녹여냈습니다. 이렇게 슈팅 게임도 잘 만들고 스토리도 재밌게 잘 짜는 사이표가 지금은 없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피할 수 없을 땐 폭탄, 나이스봄이죠. 곱하기 4. 아이는 나르는 다다미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동생인 아스카가 감기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기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만능약이 감기를 낫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능약을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지구 속 지구인데 무슨 문명이 있나 봐요. 재단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아이 석상 같은 게 4개가 있죠. 깨어나기 전에 칼질로 빨리빨리 없애주고요. 이제 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눈, 정면에서 좌우로 한번 피하면은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락실이랑 똑같이 피하는 방법이고요. 사륜안으로 이 정도는 가볍게 피합니다. 좌우, 아이고. 정면에서 피했어야 되는데 화면 비율도 다르고 피하기를 잘못 피해가지고 정면에서 좌우 그 패턴이 틀어져 버렸죠. 죽을만 했습니다. 폭탄은 그나마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에 덜 아까웠고요. お遊びはそろそろ終わりかね。レール、日々、よーってよしょ。 이번 보스는 정말 오락실에서도 여기서 많이 게임 오버가 났던 구간입니다. 피할 데가 안 보이죠. 그냥 있는 폭탄 씁니다. 한 마리 죽었었는데 어느새 6만점 보너스도 받았고요. 나이스봄 7 짜릿합니다. 2차 형태 잭캐논. 오락실이었다면 센터 맞춰서 여기서 총알을 위아래로 피할 수 있는데 여기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냥 폭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지옥의 패턴 캐논 공격인데 왼쪽 오른쪽. 오락실보다 빨리 죽었습니다. 역시 이지로 하길 잘했네요. アスカもう少しの辛抱でござる。待っているでござるよ。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 7번째 스테이지네요. 재단 같은 곳을 지나서 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신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 속 지구의 최고 중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총알 날라오는 거는 어느 정도 눈으로 보고 피할 수 있죠. 총알이 그나마 속도가 느리잖아요. 사륜안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이 게임에서 아인의 스피드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무기의 위력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단점으로는
무기 발사 폭이 좁다는 거, 그리고 폭탄 사용할 때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즐기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이 게임의 유일한 중간 보스입니다. 이름은 피버로바.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갑자기 팔이 4개가 달린 원숭이가 등장을 했고요. 총알이 점점 좁혀오니까 무서워서 폭탄 한 방 사용했는데 굳이 사용 안 해도 될 타이밍이긴 했네요. 아인이라는 캐릭터가 위력도 좋고 속도도 빠르지만 피격 판정은 조금 다른 캐릭터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죠. 어차피 죽을 거는 죽으니까요. 그리고 게이지도 좀 늦게 찹니다. 材料集めご苦労さん。邪魔をするなら容赦しないよ。 시작하자마자 칼질로 한 마리 없애주고요. 얘는 앞에서 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피격 판정이 큰가 봅니다.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막의 여두목, 정말 착합니다. 가운데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알아서 총알을 피해서 쏴줍니다. 슈팅 게임에서 그런 천사뼈가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약을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약을 다 모으니까 갑자기 뭔가 등장을 하네요. 최종 보스 약의 신입니다. 오락시에서는 귀여운 코끼리가 약의 신으로 등장하는데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하면서 약의 신이 코끼리가 아닌 강아지로 등장을 했죠. 하지만 스위치용으로 발매된 사이코 콜렉션의 건버드 2는 코끼리가 원래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 멀티 엔딩 있는 거 아시죠? 멀티 엔딩 다 보여드립니다. 何でも薬を作るぞ。風邪薬をよこすでござる。できたぞ。アスカ辛抱するでござるよ。アスカ風邪は。あらお兄様、そんなものとっくに治ってるわよ。いい年して裸でほっつき歩いて、罰として火あぶり。暑いでござる。でも薬があるから大丈夫でござる。何でも薬を作るぞ。拙者もう限界でござる。せめて最後にアスカに会いたかった。お兄様、この声はアスカ。はて拙者はお兄様、お食事ですわよ。もうアスカが2人。これは愉快でござる。いやー、愉快愉快愉快でござるよ。 아인의 엔딩 2가지 다 보신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둘 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리고 처음 선택 감기약이 아니고요. 원래 써있는 거는 여유가 있다입니다. 여유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갔지만 그냥 영어 버전에서는 감기약이라고 써있어서 저도 그냥 감기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드림캐스트 버전 히든 캐릭터 아인 그리고 모리건 두 캐릭터 제가 리뷰를 다 했네요. 나머지 캐릭터들도 천천히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음성이 나오는 버전이 보시기도 재미있고 조금 더 생동감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성우진도 훌륭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